네, 2025년 11월 18일 이정훈입니다. 서울 종묘 앞 일대 재개발 논쟁,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민주당은 종묘 앞 개발을 제2의 사드 사태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유산이어야만 하는 이유가 뭐가 있나요? 그게 아니면 종묘의 가치가 떨어지나요? 왜 대미자주를 외쳤던 민주당 세력은 유네스코라고 하는 외세를 끌어들여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으라고 할까요? 이거는요, 전적으로 내년 6월인가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이 야당한테 시비를 거는 겁니다. 정치적인 이유로 종묘라고 하는 문화유산을 악용하는 겁니다. 이 사건은 왜 일어났느냐?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선 세운상가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세운상가는 우리가 6.25 전쟁을 끝내고 속줄없이 살았죠. 일제가 우리나라에 세웠던 건물, 그런 건물들을 활용하면서 살다가 우리가 도심이란 걸 개발해 본 적이 없어요. 이러한 그 일제 때 지은 건물들이 광화문 일대하고 종로 1가는 많이 없어졌다. 1가, 2가, 3가 쭉 가면은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런 건물들을 헐고 우리식으로 한번 도심을 재개발을 해보자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때 시작됩니다. 66년이죠. 그래서 지금 종묘 앞에서부터 세운상가, 대림상가 쭉 그쪽을 해서 남산까지 재개발을 하면서 했는데, 이 종로 쪽에 재개발하면서 세운 건물이 세운상가입니다. 세상의 기운, 앞뒤를 따면 세운이죠. 세상의 기운을 다 모았다는 뜻으로 세운상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68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이걸 당시 최고의 건축가인 김수근 씨가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아주 비싼 집이었습니다. 또 이쪽에 전자상가가 있었는데, 저도 기억납니다. 저도 고등학교, 대학교 때까지 여기 가서 그때 카세트 테이프라든지 녹음기 사진 못하고 구경한 기억이 나는데, 용산에 전자상가 생기면서 이쪽이 완전히 몰락했죠. 지금은 아주 형편없는 곳이 됐습니다. 얘가 옛날에 풍전 나이트클럽도 있고 해서 여기가 젊은이들의 가고 싶은 우상지였지만 완전히 몰락했습니다. 얼마나 지금 몰락했는가 하면은, 자꾸 우리나라가 발전하다 보니까 여기 노후 건축물이 97%에 달해요. 이 세운상가 말고도 그 옆에 있는 주택지라 그럴까요? 거기 가보면은, 지금 서울 시내 다녀보시면은 옛날에 골목길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골목길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 세운상가부터 시작되는 청계천, 을지로 쭉 가보면은 그 뒤로는 골목이 많고요. 아주 옛날 집들이 많아요. 노후 건축물이 그래서 97%, 화재 등에 취약한 목조 건물이 57%나 되고요. 소방시설을 갖추지 못한 데가 40%가 넘고, 소방차가 들어가려면은 6m의 도로가 확보돼야 되는데 6m 도로가 없는 곳이 65%. 이러면 엉망진창이죠. 여기를 이제 재개발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거를 하지 말라는 게 지금 민주당 정권입니다. 이제 서울시에서는요, 이명박 그분이 서울시장 할 때 청계천을 복원해서 대성공을 하잖아요. 그때는 노무현 정부가 협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청계천을 복원하고 나면서부터 2006년이죠. 세운상가 일대를 재정비하자고 촉진지역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운상가부터 쭉 세운상가, 청계상가, 대림상가, 삼풍상가, PJ, 풍전호텔 쪽이죠. 인현상가, 진양상가 이렇게 쭉 퇴계로까지 가서 이 상가군을 없애고 여기다가 녹지를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녹지와 더불어 고급 건물을 지어서 아파트와 사무실이 들어서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반대하는 세력이 나와요. 반대하는 세력이 나와가지고 이게 잘 못 갑니다. 이게 참 복잡한 게, 이게 을지로 재개발하고도 연결되는데, 을지로에 가보면은 참 많은 상가들이 있는데 거기 지주들이 복잡하게 돼 있고, 또 거기에 들어와서 새 들어서 장사하는 분들이 자기 미리 권리금 문제가 얽히고 설키고 있어가지고
지주들은 개발하고 싶어 하는데 그 장사하시는 분들은 반대하고 또 지주들도 서로 이익이 달라갖고 싸우면서 이게 굉장히 서울 도심 개발이 안 되고 있습니다. 세운상가부터 퇴계로까지 또 을지로 일대, 청계천은 좀 청계천도 마찬가지고 퇴계로도 마찬가지고 개발이 안 되다 보니까 서울 종로 중구는 낙후하고 낙후한 데가 됐어요. 강북의 중심이 종로 중구인데 아주 후진대가 됐고 반대로 서울 강남 서천은 엄청나게 발전했고 압구정동에 있는 현대아파트 같은 경우는 한 채당 100억, 그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인데도 그렇게 육박하게 됐죠. 근데 이쪽은 10억도 안 되는 그런 식으로 형편없이 차이가 벌어지면서 도심을 재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다가 이게 이제 변화가 일어나는 게 어떻게 일어나는가 하면은 2018년에 이게 계속 문제가 되는 게 종묘 앞에다가 이제 철거를 하고 건물을 지으면 얼마가 좋으냐. 종로 같은 경우는 90m, 청계천 같은 경우는 150m까지 지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이거 괜히 문화재라고 하니까 이 종묘는요, 유네스코가 지정한 대한민국의 첫 번째 세계유산이에요. 불국사, 석굴암과 더불어. 뭐 종묘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가는지 모르는데 저는 종묘 별로 안 갑니다. 종묘 갈 바에는 북한산이나 관악산 산으로 뛰어 올라가죠. 뭐 종묘가 조선을 이끌었던, 조선이라는 나라가 뭐 그렇게 위대한 나라인지 전 잘 모르겠고 어쨌든 근데 이제 분명히 그 문화재 보호구역 바깥인데도 뭐 종묘가 중요하다 그래서 그쪽에 높이 건물을 못 짓게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한 종로 쪽은 한 90m까지 지어도 되는데 70m까지만 짓게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허가가 나니까 어느 누구도 건물을 안 져요. 왜? 지어봐야 손해니까. 지금 지난 몇 년 동안 아파트를 안 지은 이유가 서울에서 용적률을 제한하다 보니까 건설업자들이 안 짓는 거예요. 그거 짓다 보면은 집을 20채 지어서 팔아야 돈이 버는데 5채밖에 못 짓는다 그러면 안 짓죠. 그래서 지금 계속 서울시에서 신규 아파트가 안 늘어서는 문제인데 용적률을 풀어줘야 돼요. 근데 종묘 앞에는 오히려 문화재 무슨 전문위원들이 개입하다 보니까 자꾸 법으로는 문제가 없는데 더 낮게 짓게 하다 보니까 어느 누구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22년부터 이쪽에 철거를 해놓고 있는데 이런 과정에 서울시가 옛날에는 문화재를 중시할 때는 문화재법에서 규정한 지역 바깥에 대해서도 함부로 건설공사를 못한다, 이런 조례를 만들었었어요. 바로 이것 때문에 종로에서 부착되는 세운상가는 문화재 보존지역 바깥임에도 불구하고 더 높이를 낮춰 지어라. 높이 낮춰 지으라고 하니까 아무도 안 짓고. 그래서 이게 왔는데 이 조례를 삭제합니다. 조례는 서울시 의회가 정하니까 그들이 결정하면 삭제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돼요. 문화재청에서, 지금 국가유산청이죠, 자기네와 협의하지 않았다고 소송을 냅니다. 이거는 행정소송에서 단번에 대법원에서만 결정하게 됩니다. 그 대법원에서 쭉 보다가 이건 기본적으로 조례고 문화재법을 어기는 게 아니니까 그 문화재법에 해당되지 않는 지역에서는 문화재법이 적용되지도 않을 수도 있다라는 조례니까 서울시가 맞다라는 판결을 해주는 게 지난 11월 7일입니다. 이게 딱 나오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발표를 하죠. 종묘 앞에, 바로 앞에는 뭐 90m, 80몇 m, 청계천 쪽에는 140몇 m짜리 건물이 짓도록 하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문화재청을 이은 국가유산청이 안 된다라고 하면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은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 자, 대한민국 성주에 사드를 배치할 때 신속 환경영향평가로 박근혜 정부가 허가해 줬는데 그 후에 집권한 문재인 정권이 환경영향평가 다시 한다고 하면서 5년 내내 질질 끌면서 안 해줬잖아요. 참 나쁜 사람들이죠. 대한민국 안보를 말아먹으려고 한 사람이죠. 그다음 윤석열 정부 때 오케이가 됐는데 지금 이들은요,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된다는데 대한민국 어느 법에도 문화재 보존구역 바깥에서 환경영향평가하라는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뭘 꺼냈는가 하면 유네스코에서 걔네가 세계유산 관리 지정을 하니까 거기에서 환경영향을 평가를 하라고 했다라고 하면서 그걸 받으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운동권 사람들이 집권을 했는데 그들은 이른바 미국으로부터의 독립, 대미자주를 자주파거든? 근데 외세를 끌고 왔어요. 문재인 정권 때는
우리 법으로 환경영향평가 하겠다니까 외세까지는 아닌데 환경으로 짓눌렀는데 환경으로 짓누르는데 이번에 외세에 의한 환경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공문을 서울시에 전달했는데 서울시 입장은 이거는 그렇게 하라고 하는 권고사항이지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지킬 의무가 없다 이러면서 이제 짓겠다고 하니까 유산청장이 나와가지고 이 유네스코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되고 환경영향 평가 안 하고 임의로 건물을 짓게 되면은 세계유산 지정이 해제된다. 그래서 영국에서 어느 언니가 그렇게 됐다라고 떠드는데 제 얘기는 그겁니다. 아니 지금 제가 세계를 다녀보니까 유네스코 지정된 문화재가 진짜 차고 넘치더라고요. 시시한 나라에 가도 다 있더라고. 처음에 이거 할 때는 세계적으로 귀했는지 모르지만 이번엔 제 표현으로는 개나 소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 각 국가들이 경쟁이 돼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막상 가는 사람들은 그거 있으나 없으나 자기 눈에 이쁘면 좋은 거고 아니면 안 이쁘면 그렇게 보더라고요. 유네스코 유산으로 세계 유산이 안 되면은 뭐 가치가 떨어집니까? 종묘에는 몇 개의 국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바깥 종묘하고 종로 사이에는 지하 주차장이 있고 공원이 위에 있는 공간이 있죠. 그러니까 그리고 종로라고 하는 큰 길을 건너서부터 개발되는 건데 그쪽에는 국보가 아니잖아요. 유네스코보다도 국보가 더 중요한 건데 이게 뭐 둘러쌌다고 해서 그럼 이게 국보가 아니냐? 그러면은 우리 국보 1호였던 남대문 같은 경우, 보물 1호인 동대문 같은 경우는 완전히 고층 건물이 둘러싸여 있는데 그건 뭡니까? 지금 의미 없는 싸움을 이미 그런 거는 많아요. 국보가 고층 건물에 둘러싸여 있는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지금 아예 국가유산청에는 안 꺼내고 지금 반대를 하고 있는데 반대 논리가 유네스코가 지정한 환경영향평가를 받으라. 외세에 협조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지금 국가유산청장이 나와서 강력하게 주장을 하는데 이 허민 유산청장은 공룡 전문가입니다. 공룡 전문가. 고생물학을 하신 분입니다. 순천고등학교 전남대 지질학과를 나왔고 서울대에서 서울대학원 지질학과 석사, 고대에서 지질학 박사를 받은 이런 경력을 갖고 공룡을 주로 연구해서 좀 이름이 났던 학자거든요. 근데 이 건물 짓는 게 뭐가 유산을 해치지? 바깥에 짓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최희영 문화체육부 장관까지 나와서 갖고 여긴 더 거세게 나와요. 최희영 장관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서강대 영문과 나와서 YTN하고 연합뉴스 기자를 했던 분이에요. 뭐 앵커도 했다가 그다음에 네이버에 가서 사장도 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그다음에 관광업체인 하나투어에서 사회이사도 하고 뭐 좀 문화 쪽으로 했던 사람인데 이 양반은 또 특이하게 지금 법대로 해도 우리 국가유산청은 문화재보호법 보존법 바깥에 있는 지역에 대해서도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라는 희한한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막 덤비는데 자, 이 밑에 있는 깔려있는 개념은 뭔가 하면은 이 도심을 재개발해서 살기 좋게 해놓으면 전부 다 보수파가 집권을 하고 못 살게 하면은 좌파가 집권한다는 정치 경험 때문이에요. 이상하게 개발이 잘 된 강남 쪽에는 대부분 보수파들이 삽니다. 잘 살고. 근데 살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강북에는 민주당 세력이 많아요. 그래서 민주당은 도심 재개발을 굉장히 반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심이 점점 손을 안 대면 슬럼이 되잖아요. 옛날엔 좋았어도 옛날이었지. 그 언제까지 옛날을 붙잡고 삽니까? 그러면 조선시대 그대로 흙길에다가 우마차 다니는 길로 살아야지. 근데 그게 관광상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생존 공간인데 도심은 계속 재개발해야 돼요. 지금 김민석 총리까지 나서서 저러는데 이게 지방선거에서 질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또 오세훈 씨는 반대로 지방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밀어붙이는 겁니다. 이게 나라를 망치는 세력으로 political correctness, 정치적 정확성, 이 세력들이라고 있죠.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트럼프가 얘기했는데 바로 이 세력들이 김민석 총리 등을 비롯한 민주당 세력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꾸 국민들이 못 살아야 좌파들이 집권하기 좋아요. 자, 못 사는 사람이 말면 그들을 위해준다고 하면서 노동운동을 막 일으킵니다. 그리고 집권하고 나면은 노동 귀족인 민노총만 먹고 살고 나머지 사람들은 아무도 나아진 게 없어요. 그죠? 생계보전금 몇십만 원 주고 나면은 감사합니다 하고 그냥 할 뿐이에요. 가난하면은 민주주의가 안 됩니다. 국민들이 계속 잘 살고 이 깨우치면서 민주주의가 가야 되는데 그 반대로 가자는 게 이들의 세력입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 지금 사드 기지 만들 때도 환경영향 평가한다고 시간 끌었죠. 이것처럼 유네스코 환경평가 받으라. 외세를 끌고 와서 막으려고 합니다. 대한민국 발전에 반대하는 사람이 김민석을 필두로 한 세력입니다. 사실은 허민 청장이나 최유용 장관 같은 사람들은 상당히 깨인 사람이라 이런 개념 뭐 이거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데 김민석 총리가 저러니까 따라간 걸 수도 있어요. 누구를 위해? 민주당을 위해. 도심 재개발들이 이런 식으로 정쟁의 대상이 돼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합니다. 강북도 계속 도심 재개발을 하면서 종로 중구가 발달해야 성북, 동대문, 뭐 강북, 노원구가 좀 크지. 그래야 한강 남북이 균형 발전을 하죠.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을 종묘 개발에 대해서는 종묘 일대 개발은 적극 지지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